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초위센터 실탄 김효선입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연수로 처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교 개학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마음 방역 119 프로그램 활용 안내입니다. 오늘 연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등교 개학 후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 방역 119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 방안을 안내 드리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남서초 위센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소감문을 작성한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수를 들으시면서 잘 안 들리시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채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을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이 어려워져서 위축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요.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자녀의 마음은 위축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장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집콕 생활로 생활 습관이 망가져서 학생들이 잦은 지각, 결석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격리되거나 확진자가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 복귀했을 경우에 친구들이 너 때문에 나도 격리자 되었잖아 라고 탓을 하게 되거나 제 옆에 가지 마, 바이러스 하면서 놀리거나 따돌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감기나 알러지 등에 의해서 기침을 해도 친구들이 따가운 시선이나 놀림으로 상처를 받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방역수칙 안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나 각반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반에서 갑자기 닥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친구들의 놀림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관심을 갖고 상담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분반 혹은 요일별 등교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되어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상담 채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 채널 상담, 그리고 SNS 문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매체 상담의 경우 비밀 보장의 한계와 정확한 상황 파악이 깊이 있는 상담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상담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이나 카톡 메시지 한 통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교 개학으로 여러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방역 119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진행을 시범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활동지는 함께 작성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학년 몇 반 친구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2020년 시작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로의 등교가 반갑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전과 많이 다른 분위기나 수업 진행 방식 때문에 아직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잡했던 마음과 다시 학교로 나오게 된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던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 오랜만에 등교로 인하여 많이 바뀐 나의 생활에 대한 어색함,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소리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페이지는 학생용 그 PPT에는 없지만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등교 개학 후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탐색하여 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해보고 지지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학생을 발견하여 다양한 심리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일상 및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의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인데요. 자신의 힘든 점을 표현해보고 자원을 탐색해보는 첫 번째는 감정 온도계, 나의 감정을 상세히 탐색해보는 것이고요. 신체상 그리기는 자신의 힘든 점을 표현해보고 자원을 탐색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분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온도계 혹은 신체상 그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정 온도계는 저희가 PPT에 담아드린 활동지와 크레파스,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신체상 그리기에는 활동지와 크레파스 혹은 색연필, 사인펜, 그리고 포스트잇 두 가지 색깔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 혹은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혹은 집단 상담으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감정 온도계 혹은 신체상 그리기를 선택하셔서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이시면 감정 온도계, 신체상 그리기를 수업 시간에 교과와 연계해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안과 PPT는 용량의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요. 방법은 뒤에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하실 때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 소리들을 왜 평소에는 쉽게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듣기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마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 소리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으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주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같이 보여주셔도 되고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면 막막해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참고해서 보여주시고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한 장면입니다. 시청을 하셨는데요. 활용 영상은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영상이 있다면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셔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 동영상 잘 보셨나요? 하고 물어보시고요. 동영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 색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친구들에게 혹시 기억나는 색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쁨이는 무슨 색일까요? 하고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맞춘 친구들에게는 보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서는 5가지 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조금 줄여서 4가지 색깔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해 볼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색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색인 노란색, 두 번째는 걱정의 소리인 초록색, 세 번째는 슬픔의 소리인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분노, 화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4가지 감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이제 학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소리들을 이제부터 이 4가지 색으로 오늘은 표현해 볼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함께 생각해 보아요 활동을 하실 건데요. 사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사례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고 말씀해 주시고 위에 있는 사례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무민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다가가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조금 목소리를 크게 냈던 탓에 원하지 않은 기침을 하고 말았어요. 기침을 하고부터 친구들은 갑자기 무민이에게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민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사례를 읽어주시고 지금 우리 무민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요?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억울함, 부끄러움, 슬픔, 이런 감정들을 학생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릴 건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학생들은 아마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 또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라는 건 답이 없고 어떻게 느끼든 간에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슬픔 이런 감정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목소리를 누구와 함께 나누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하고 안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누구와 함께 나누었나요?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학생들이 답을 하면 그 답변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누군가와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답을 하겠죠. 그러면 네, 맞아요 하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이 들 때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말한 것에 피드백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로 감정 온도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요. 자,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활동은 감정 온도계 작업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돼요.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시죠?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 긴장하지 말고 우리 친구 무민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 이름이 무민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최근 2, 3일 혹은 어제 하루 일과를 잠시 떠올리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친구들이 눈을 뜨면 여기 우리 친구처럼 졸린 눈 비비며 일어나 학교에 가고 주어진 생활을 하고 다시 집으로 학원으로 돌아가 과제를 하는 등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 일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일상의 한 시점을 떠올려 보고 그 일상의 한 부분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들을 앞에서 표현한 4가지 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색만 있네요.
자, 아까 이 각자 색깔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하고 학생들하고 노란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록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화였죠? 이렇게 각자 의미하는 색깔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또는 퀴즈를 내셔서 맞춘 학생들에게 보상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각 색깔이 의미하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주시고 이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PPT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름과 그 활동지를 탑재해 놓았는데요. 이거를 한글이나 다른 것들로 프린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제가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지를 갖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의 한 시점에 우리 모두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끝나고 드디어 학교로 등교한 이후의 학교 생활입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등교가 시작된 요즘 너무나 오랜만에 시작된 학교 생활 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코로나19의 경고가 함께하는 학교 생활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을 다음 온도계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온도계가 있죠. 4개는 각각 기쁨, 걱정, 슬픔, 분노의 소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각각의 온도계의 온도를 앞에 주어진 색연필과 사인펜 등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0도부터 100도까지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하나의 온도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느꼈던 이 4가지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슬픔의 감정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표현하지 않고 다른 감정들에 스스로 느꼈던 것을 온도계로 표현해 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작성할 때 혹시 너무 이 표현할 때 장난을 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 다가가셔서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감정 온도계 중에 이제 2번째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활동지 역시 학생들이 온도계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활동지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표현한 4가지 온도계 중에 가장 높게 올라간 온도계를 하나 찾아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4개의 온도계가 모두 똑같은 온도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온도계를 선택해서 이 무민이 옆에 있는 온도계에 표현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낀 온도계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표현해 보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마음의 소리 중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꼈던 소리를 만나보고 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떠올린 상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2번째는 감정 온도계의 온도계가 높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글과 그림으로 학생들이 이 활동지를 작성해 보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본인이 올라간 온도계를 탐색해보고 그때의 느낌이나 대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를 작성하고 각자의 상황을 발표하게 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운 작업을 잘 진행해 주셨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완성된 2가지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모두 앞에서 나눠볼 친구가 있나요? 하고 경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시로 작성된 활동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기쁨이 가장 높죠. 80도 정도로 올랐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느낀 감정을 뒤에서 보면 학교를 오면서 가장 기쁜 감정은 80도 정도였고, 그 상황이 좋았던 이유는 학교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해요. 온도계가 왜 높이 올라갔을까요? 라고 탐색해보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등교를 하면서 가장 컸다고 이 친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활동 신체상 꾸미기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함께할 활동은 신체상 꾸미기 작업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고, 신체상 꾸미기를 할 때는 신체상 그림을 A4 용지로 미리 인쇄하셔서 준비하셔도 되고, A4 용지가 조금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캔터지 같이 조금 큰 종이에 표현해 보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작업할 내용은 신체상 꾸미기입니다. 신체상,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활동지에 잠시 집중해 볼까요? 아무 표정 없는 사람이 덩그러니 있죠. 자, 이제부터 이 신체상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지에 제시된 신체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잠시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집중해 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숨소리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주는 신호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내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기나긴 방학 및 온라인 개학 이후 너무나 오랜만에 학교에 왔던 순간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학교가 반갑기도 하였지만 이전과 많이 달라진 학교 환경에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등교 개학 이후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혼란스럽거나 힘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들을 총 4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신체상에 표현해 볼게요. 하고 먼저 첫 번째 과정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활동지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 용지를 나눠주시고 이 신체상이 프린트된 거를 나눠주셔도 되고 학생들이 신체상을 그리도록 하셔도 되는데 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신체상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상 그리기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상 표현해보라고 하면 되게 막막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체상을 보고 스스로의 신체와 동일하게 생각해 보도록 한 다음에 신체상 왼쪽에 걱정과 힘들었던 소리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했던 목록들을 3가지 적도록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작성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두 번째 단계를 소개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완성된 걱정을 바탕으로 신체상에 힘들었던 소리들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신체상에 자기들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색깔을 칠해 본다거나 자유롭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밖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주시면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신체상을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표현한 것들 중에서 장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포스트잇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4가지를 찾아서 두 손과 양 발에 붙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번째는 4가지 장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포스트잇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4가지를 찾아서 두 손과 양 발에 붙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번째는 4가지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는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힘든 상황에서 힘이 되는 말이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심장 있는 쪽에 학생들이 스스로 지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에 붙여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나의 걱정 목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비어있는 신체상의 자신들의 신체가 어떤 상태인지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자원을 붙여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생각해보고 그 자원들을 찾아서 가슴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 목록을 작성하고 신체상을 꾸미는 시간을 주시고 장점과 힘이 되는 말을 각자 다른 포스트잇을 나눠주셔서 장점은 저희는 노란색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고 힘이 되는 말을 또 다른 색깔 포스트잇, 저희는 핑크색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나눠주시도록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체상 활동을 하실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원들, 장점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활동을 했던 이유는 학생들 마음에 있는 아픔의 소리나 이런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희망의 소리들을 찾아보려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신체상을 표현해보는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든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픔의 소리가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지 자원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하는 그런 작업 내용을 관찰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부정적인 정서나 뭔가 신체상을 표현해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때는 잘 기억하셨다가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 주셔도 좋고 그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그 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상 기르기의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걱정 목록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는 것과 혹시 걸리게 되면 친구에게 옮기는 것, 그리고 시험을 망치는 것과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입학을 해서 처음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표현했고 그런 것들을 이 포스트잇을 붙이기 전에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장점을 표현해봤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장에 적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셨던 간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오늘 해보았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는 혼자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서로 나누고 상대방과 함께 탐색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주로 상담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안내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클래스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고 위센터도 더불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센터에 찾아오는 방법, 위클래스에 찾아오는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이 PPT에 넣으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음방역 119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카테고리인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약과 등교 계약이 혼재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나간 공문인데 2326 공문을 참고하시고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진행된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는 관심군으로 파악된 학생들을 일단 1차 면담하시고 혹시 검사 문항을 잘못 체크했거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관심구로 나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같은 검사지로 재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면담과 점검 후에도 관리군으로 나온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시고 2차 기관으로 연계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윗센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관심군 전체 학생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항의 경우에는 자살 위험을 체크하는 문항은 없기 때문에 자살 관련 면담 기록지는 제외하시고 보내시면 되는데요. 혹시 면담 과정에서 자살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는 면담 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윗센터로 의뢰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윗센터에 의뢰하실 때는 먼저 전화로 몇 명의 학생까지 의뢰하실 건지, 의뢰가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알려드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공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문으로 접수하실 때 서초관할학교는 서초 윗센터로, 강남관할학교는 강남 윗센터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사례 배정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시에는 전문의 특별검사나 심리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종결을 하게 될 때 각 학교 선생님들께 종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대상별 지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관심군 학생의 경우에는 1회기에서 3회기 정도의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우선관리준 학생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중에는 12회기까지 진행을 하거나 심리검사와 10회기에 상담을 진행하거나 전문의를 면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특별상담으로 의뢰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실시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에게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서행동 관련해서 실시한 사례 자료를 저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윗센터 공지사항에 탑재해 두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엔 다운받으셔서 가정통신문과 온라인으로 하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클래스를 홍보하시거나 자살 예방 교육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동영상이 필요하신데 그 동영상을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서초 윗센터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강남서초 윗센터를 검색하시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6개 영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탑재했고요. 오늘 진행한 연수도 역시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니까 혹시 보지 못했거나 다시 한번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법을 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6개 영역에서 자료를 탑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음 방역과 관련된 자료, 두 번째는 심리 정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동영상을 탑재했고요. 세 번째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한 자료이고 네 번째는 사이버폭력,
요즘에 엠번방 사건 때문에 이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된 그 예방 교육을 하셔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영상은 여기에 탑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 탭도 마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남 서초 위센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저희 홍보 동영상을 강남 위센터와 서초 위센터 2개 올려놨고요.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영상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여기 재생 목록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에 관련돼서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코로나19 마음 방역과 관련된 영상들은 여기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목록들을 옆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홍보 영상이나 수업 시간에 쓰실 때 여기 있는 링크를 바로 이용하셔서 들어가면 영상이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찾을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직접 강남서초 위센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수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생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시고 앞으로 저희 위센터에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답변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수를 개설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연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차시 혹은 두 차시에 운영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운영해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잘 됐던 점, 또 혹은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을 피드백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